윤슬의 10분 명리 상담학 박사 윤슬입니다. 트렌드 명리 심리 하루 10분 한 발 한 발 따라오시면 어느새 사주가 읽히고 분석이 됩니다. 트렌드 명리 심리 코칭 12번째 시간인데요. 하지에서 동지 사이에 태어난 사람의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의 적성과 재능 분야, 내 사주, 내가 보기.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사주 또 펴보시고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에서 동지 사이에 타고난 재능은 산업 분야의 재능인데요. 자, 우리가 만세력을 펴서 월지를 기준으로 해서 나의 탁월성은 월지를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했었죠. 사주를 보면 우선 월지를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환경이 어떤지, 어떤 재능을 가졌는지는 이 월지를 통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에서 동지 구간은 산업 분야인데요. 5월에 하지에서부터 자월에 동지까지 는 산업 분야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월지에 내가 오미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오미월에 태어났다면 정화가 대표하는 구간이고요. 신유월에 추분까지는 경금이 대표하는 구간입니다. 추분에서 입동까지 유술월에 태어나신 분은 신금이 대표하는 구간이에요. 해자월에 동지까지는 임수가 대표하는 구간입니다. 오미월의 정화는요, 아주 열조한 에너지로 사방으로 퍼지는 확산되는 기운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그 기운을 미월에 이제 모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가을로 들어가는 경금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오미월의 정화는 열조한 에너지로 아주 사방에 퍼졌다가 그리고 그것을 모으려고 한다. 자, 호기심이 많기도 하고요. 연구심을 보이기도 해요. 사방으로 확산하는 여기저기 호기심을 보여. 그러다가 저게 한 곳에 꽂히면 그걸 막 연구하는 거죠. 자, 하나의 물건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고 해체하는 것도 정화의 기운이에요. 나의 내면보다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있죠. 세상을 연구하고자 하고 또 세상을 표현하고자 하니 예술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정화는요. 그리고 손재주가 있다고도 말하죠. 경금은 우리 신유월에 이 연구한 것을 산업화시키려고 합니다. 최초의 산업화 기계 장비를 통해서 제조하는 거고 간해수공업 공장 설비와 같은 것이 여기 들어가겠네요. 표현력이 좋으려면 경금과 정화가 있으면 훨씬 표현력이 좋아집니다. 추분에서 입동 사이에 유술월은 신금이 대표하는 구간이죠. 임상 테스트를 하고 완전한 신제품을 출시하는 아주 멋스러운 에너지예요. 가장 세련되고 가장 최신의 더 이상 디자인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완제품, 명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명품을 또 유통하려는 기운이에요. 해자월의 임수가 대표하죠.
내가 해자월에 태어났다면 그 해자월의 환경의 주관자는 임수이고, 임수는 산업 분야의 최종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산업을 통해서 생산된 제품을 완성하고 또 리콜해서 제대로 만들어지면 가장 걸맞는 고객에게 판매되어야 되겠죠. 임수가 천간에 있으면 고객이 고객의 니즈를 가장 잘 알고 또 고가의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수라고 하는 것은 박리담회가 아니라 금수로 갈수록 고가의 제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수가 천간에 있으면 그 재능이 드러나는데, 이 재능의 탁월성이 생기려면 또 희신이 있어야겠죠. 그 희신은 신금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신금이라고 하는 명품과 같은 완제품을 이런 시장에서 고객을 만나기 위해 가장 고객의 욕구에 잘 맞는 것을 기다립니다. 최종적인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있어야겠네요.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 나서고 그 고객의 니즈와 욕구를 알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장 최고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의 서비스,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임수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산업의 기초 분야는 정화, 경금입니다. 오미월의 정화, 또 신유월의 경금. 산업의 활용 분야는 신금과 임수입니다. 오미월을 리드하는 정화가 호기심이 왕성하고 생명에 대한 호기심, 의료 분야도 정화인데요. 또 신유월을 리드하는 경금은 시운전을 하고 아직 판매로 따지자면 덤핑 정도의 수준. 유술월의 신금은요, 훨씬 더 최적화되어 있죠. 그래서 최신의 완제품, 보석과 같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경제 이윤을 얻는 임수를 통해서 판매되어 나가는 거죠. 정화는 어떠한 것을 보면 호기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경금으로 그 호기심을 표현하고 정리를 하게 됩니다. 정리를 한 것은 제품으로 완성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임수로 인해서 전달을 하게 되죠. 다음, 우리 호기심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뭔가를 해체해 봅니다. 정화는요, 호기심이 있으면 해체하는 거예요. 어떤 한 가지를 막 분리하고 해체하는 것, 해체해서 그걸 표현해 봅니다. 시각화시키고 간의 수공업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게 괜찮을까? 이 제품이 괜찮은지, 시장에 유통돼도 괜찮은지 신금을 통해서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조사를 거쳐서 이제 판매가 되는 거겠죠. 정화는 호기심에서 해체로 그리고 창작을 하게 됩니다. 창작은 바로 이 어떤 제품으로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숙련의 과정을 거치고 또다시 해보고 여러 번 반복해서 쓸모 있는 상품이 되고 최적화를 시키게 되죠. 그렇게 가치가 부여된 상품이 바로 임수입니다. 호기심은 결국 연구에 의해서 제조가 되고, 또 이 제조는 유통에 이르고, 또 경영 그리고 이윤을 남기는 경영이 이 산업의 최종의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어느 분야에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그 분야의 재능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야의 재능을 써먹으려면 그것이 내 직업화가 되고 특기화가 되고 탁월성으로 부각이 되려면 천간의 이와 같은 그 환경의 주관자인 정화, 경금, 신금, 임수가 천간에 드러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희신도 있어야지만 최적으로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화는 호기심에서 해체로, 해체에서 창작, 그리고 연구까지. 자, 우리가 키워드를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경금의 생산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정리, 그리고 정리했으면 표현, 그리고 그것을 숙련되게 해서 제조로 가져갑니다. 또 신금은 어떠한 것을 완성하는 것인데 일단 1차적인 완성을 검증하고 쓸모있게 상품을 또 최적화시켜서 유통시킵니다. 임수는 누군가에게 고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고 고객의 욕구와 니즈를 알아보고 무엇인지 조사해 봅니다. 그래서 그 상품에 좀 더 나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물건을 팔아도 거기에 가치를 부여해서 파는 것과 그냥 파는 것은 다르죠. 백화점에서 저희 엄마가 옛날에 반지를 사는데 남대문에서 똑같은 반지, 남대문에서 파는 반지와 백화점에서 파는 반지가 똑같은데요. 백화점에서 파는 반지가 훨씬 1.5배, 2배 이상 비싸더라고요. 자, 그렇게 가치가 부여된 상품화가 되는 것이 바로 임수해자월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경영이 되죠. 이 분야는 또 외교, 통상으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 우리 산업 분야를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조합을 내 사주에 가졌는가? 또 당령과 희신 다시 한번 알아보고 당령과 희신 외에 기신을 차츰차츰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적의 조합은 무엇일까요? 여기까지 오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